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를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나간 이현주 의원의 징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징계 논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현주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네. 핫하다. 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본인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핫하다는 표현이 나왔는지, 지금 네. 당에서 왜 이 윤리위에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네. 그 당시의 발언, 유튜브 발언 네. 준비를 했거든요. 보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그럴듯하게 그다음에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그렇지. 통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아니 뭐 완전히 그냥 벽창호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직접 스튜디오에서 본인 발언 보시기 좀 민망하실 것 같다라는 아니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세게 했었어야 되나 아, 이런 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했었어야 좀 더 분명하게. 네. 당에서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윤리위에 일단 네. 좀 당은 넘겼습니다. 아니고 이제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송태호 윤리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아주 참 코미디다, 코미디. 코미디.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뭐 북한의 최고 존엄도 아니고 찌질하다라는 표현이 좀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예.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저도 뭐 온갖 얘기 다 듣고 있고요. 예. 허위 사실이 아니고 욕설이 아닌 이상 정치인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숙명이죠.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비판을 할 때 많이 쓰여왔고요. 민주당이 홍준표 대표를 예. 비난하면서 찌질찌질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요. 또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예전에 당내 투쟁을 할 때 예. 김부겸 의원이 또 다른 이제 의원을 또 비판하면서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예. 한국당인가 뭐 새누리당을 두고 얘기를 했었나 하여튼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썼던 표현이다. 네, 매우 새누리당이 찌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그래서 뭐 허접하다. 네,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데 예.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존엄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왜 듣게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자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징계를 근데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예. 뭐 하려면 해라 이런 예. 건데 그런데 뭐 이렇게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되는가? 이게 뭐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선거 와중에 그렇잖아요. 예. 아니 바로 내일 모레 선거인데 자기 자신이 선거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선거 와중에 이것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가? 어제 참 이상합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에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면은 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추측하시는 뭐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말씀하시고요. 예. 저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수적 성향의 이제 예. 개혁 보수파 또는 신보수파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둘이 이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갈수록 지금 심해지고 있죠. 근데 예. 이제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하고 연대를 이루는 그런 상황으로 구도가 변해가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을 못 가게 되면 야권 통합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의 음모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이 예. 공수처법이라는 게 사실은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의 그 어떤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 위에 또 다른 큰 검찰을 만들어서 네. 북한 보위부법 같은 짓을 하는 거라서 우리 반대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이 8명이 지난주에 의총 소집 요구를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1차적으로 무산을 시켰어요. 네. 이거 당론 채택하려는 거를. 예. 그런데 이 당론이 채택되려면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3분의 2가 되려면 한 명이 지금 그 8명 중에 한 명이 빠지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데에는 그런 음모가 좀 있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고 특히 이제 시점으로 제가 왜 시점이 중요하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징계하는 거 5월 달에 해라 5월 달에. 재보궐 다 5월에요? 끝나고 나서. 네, 예. 5월 달에 해라. 왜 지금 막 한다고 난리냐. 그리고 4월 5일 날 결론 내린다잖아요.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 선거 와중에.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300 패스트 트랙이 330일 전에 상정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선거 실무적인 거를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대략 350일 내지 360일 전에는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4월 말까지 못하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사실은 가장 또 앞장서서 난리를 치고 있는 예, 그 또 당원권 정지를 당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혹은 네. 좀 더 그보다 나가서 당에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푸시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하면 제가 열받아서 탈당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실 오늘만 해도 이렇게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웬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 당에서 그러고 있냐. 빨리 탈당해라. 어차피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 뭐 때문에 그러고 있냐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 나는. 나는 이거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있을 거다. 네. 일각에서는 사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 게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럼 부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을 할래야 지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음모를 제가 지금 파악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무산시키는 것을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문제 지금 이제 탈당이든 또는 이제 보수 대통령이든 제가 주장하는 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적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통합을 하든 탈당을 하든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기서 이제 찌질하다 이런 것도 취지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창원 선거가 우리 당을 뭐 이렇게 우리 당이 3% 4% 이거를 얻기 위해서 창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그거 다 혈세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런데 나가서 어떤 의미가 있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창원이 두산중공업이 있고 그 협력업체가 있고 이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로 그 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된 선거인데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탈원전을 반대를 해왔으면 그 진정성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 우리가 손잡고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이겨서 이것을 제동을 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당 뭐 선전하듯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 옛날에 이제 우리 지방선거를 할 때 오히려 그 대표는 3등하는 후보를 공천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징계를 안 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저는 우리가요 여러 가지 당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실은 한국당에 대해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당에 대해서 미진한 게 많고 사실은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더 크게 봤을 때 국민적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 지금 이 탈원전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폭주를 심판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야당들끼리 정말 지리멸렬 찌질하게 이러지 말고 예. 같이 손을 잡고 국민들의 뜻에 부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국당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이 의원의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아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수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보수가 특히 보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경제 파탄 그리고 안보 파괴 이러한 어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떤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묵과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저는 통합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예. 우리 그건 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민주당을 막 비판을 해요. 저도 비판 많이 해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했냐면 예. 민주당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데 막상 선거가 벌어지니까 각자 뛰고 있다. 이 누구를 위한 선거냐? 누구를 위한? 민주당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 비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한국당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쯤 됐으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려놓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자라고 제안을 해야 돼요. 왜 그걸 못 합니까? 직접 한국당으로 가서 좀 분위기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그럼 뭐 정말 하다 안 되면 예. 그런 거라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패스트트랙부터 맞고 일단은 맞고. 패스트트랙부터 맞고 예.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이 되면 저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야당이 견제하는 게 훨씬 더 민주주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이 비례를 늘리는 거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막 민중당 무슨 당 뭐 이런 군소정당들 와봐야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국 대통령한테 줄 서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가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네. 한데 만약에 한국당으로 옮기신다면은 네. 민주당에서 바른정당,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그다음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까지 거의 모든 정당의 스펙트럼을 넘나든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같은 당이고요. 예, 합친 거죠. 네, 나중에 같은 바른정당은. 당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 성향을 보자면 제가 민주당과 한국당 둘 다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은 좀 더 개혁됐으면 좋겠고 예. 민주당 같은 운동권 정당은 싫고 그래서 정말 개혁적이지만 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는 정당을 하고 싶은데 개혁적 보수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신보수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이 지금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저는 국민들도 그런 사람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운동권이 중심이 된 지금의 민주당. 제가 처음에 민주당을 생각할 때 그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다르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거의 반체제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우리는 우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좀 이 우경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좀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뭐 저는 이제 지난번 이제 보면 전당대회 때 예. 뭐 그런 목소리들이 좀 커졌다. 그것은 네.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것이 민주당도 그렇지만 보면 이 원래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뭐 저는 여전히 뭐 전반적인 스펙트럼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분출이 되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 작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우경화돼 보인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보수 성향이 있지만 예. 그렇게 강하게 막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거 보면서 너무나 큰 위기감을 느끼니까 계속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소리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대통령이 말이죠. 정권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예. 국민을 사랑하고 좀 통합적 리더십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어째서 자기 진영의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진영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국정 운영은 저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치 자체를 황폐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영도 출마설이 계속 끊이지 네. 않고 있는데 네. 출마하시나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빠른 얘기고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십니다. 글쎄요.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부산에서 제가 부산이 고향입니다. 예. 영도하고 나오셨죠? 네, 예.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부산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롯데 그리고 팬이시겠네요. 예, 우리 아버지랑 제가 어렸을 때도 예. 이 최동원
네, 그거 보러 사직구장에 많이 갔습니다. 네, 어렸을 때. 네, 그래서 부산 분들이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고향으로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그것은 제가 그분들의 의견도 제가 또 잘 듣고 그리고 또 전략적 판단들도 하고 그다음에 야권의 어떤 승리. 제가 아까 얘기한 대통합을 하고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부산이 격전지가 되면 그러면 가야 갈 수 되겠죠. 있죠. 네. 가능성은 높다고 봐도 그건 격전지가 될것 되냐 안 같네요. 되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영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구 그쪽에 조국 조국 얘기 나오고 수석이 있- 예. 그쪽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시면 기꺼이 맞짱을 뜨겠다. 이현주 대 조국의 대결을 저희가 재미있을 것 같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